수만 명이 집결한 어느 전장에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팔촉에 달하는 삼어창이 쥐어져 있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롭습니다. 역사는 그를 장비라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비는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거친 망나니의 모습일 것입니다. 삼국지 연애를 읽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부하를 매질하고 결국 그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말입니다. 과연 장비는 정말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 속 장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예에 능통하고 지략을 겸비한 교양 있는 장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명의 딸을 모두 황후로 만든 명문가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연애에서 보여준 무식한 이미지는 소설적 재미를 위해 과장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나간중이 삼국지 연애를 쓸 때 캐릭터의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로운 제갈량과 용맹한 관우 사이에서 장비는 단순 무식한 힘캐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를 펼쳐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진수가 기록한 정사에는 장비가 군자를 경외했다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군자를 존경하고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탁군 출신인 장비는 사실 사대부 집안 출신이라는 민간 전승도 전해집니다. 청나라 시대 역대화 기록에서는 장비를 서예가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서예가들은 문인에만 한정되지 않았고 무장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비와 악비 등이 그러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예는 단정하고 소박하면서도 고풍스러웠으며 호방하고 생동감이 넘쳤다고 평가됩니다. 힘이 넘치는 필력을 가지고 있어 한편의 우수한 서예 작품 못지않았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장비가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장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의 군사적 능력은 어땠을까요? 연애에서는 힘만 센 맹장으로 그려지지만 정사에서는 지략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파군 공략전입니다. 2012년 장비는 이주평정을 위해 파군으로 진격합니다. 그곳을 지키던 노장 어만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장비는 정면 돌파 대신 계책을 씁니다. 섬 밖에서 일부러 부하를 호되게 매질하는 연극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삿길로 도망친다고 외치며 군대를 이끌고 떠나는 척합니다. 어만은 이 모습을 보고 장비가 정말 도주한다고 판단합니다. 급히 성문을 열고 추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장비의 군대가 사방에서 나타나 어만을 포위합니다. 어만은 결국 생포됩니다. 장비는 포로가 된 어만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존중합니다.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감동한 어만은 결국 장비에게 항복하고 촉한의 장수가 됩니다. 제갈량도 이 소식을 듣고 장비의 지략을 크게 칭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장압과의 대결입니다. 2015년 한중 쟁탈전에서 장비는 조조의 명장 장압과 맞붙습니다. 장압은 관도대전부터 활약한 조조군의 최고 명장 중 한 명입니다. 장비는 소규모 군사를 이끌고 교묘한 지형을 활용합니다. 좁은 산길로 장압을 유인한 뒤 매복 공격을 감행합니다. 장압의 대군은 좁은 길에서 제대로 전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결국 장압은 대패하고 고개를 넘어 도망칩니다. 이 전투는 삼국지 역사상 손꼽히는 명승부로 기록됩니다. 연애에서는 단순히 용맹으로 이긴 것처럼 묘사되지만 정사에서는 지략이 빛난 전투였습니다. 장비의 또 다른 면모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정사 기록에는 장비가 군자를 경외하고 소인을 무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부하들 특히 병사들에게는 가혹했다는 기록입니다. 유비가 동호 정보를 준비할 때 장비는 퍼서 남중에서 군사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명령을 내렸고 채찍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달과 범강이라는 두 명의 부장이 참다 못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2021년 6월 장비는 잠든 사이 두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장달과 범강은 장비의 목을 베어들고 동호로 도망칩니다. 장비의 나이 15이었습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오열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의형제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애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연애에서는 장비가 술에 취해 부하를 매질하다 살해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술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자초한 비극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술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부하들에게 가혹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애와 정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연애는 장비를 술꾼 캐릭터로 고정시켜 비극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장비의 두 딸은 모두 촉한 황실의 황후가 됩니다. 장비의 장녀는 유비의 아들 유선의 첫 번째 화모가 됩니다. 2022년에 황후로 책봉됩니다. 하지만 203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장비의 차녀가 다시 황후로 책봉됩니다. 한 집안에서 두 명의 황후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장비가 정말 무식한 망나니였다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장비의 집안이 상당한 명문가였다는 반증입니다. 교양과 학식을 갖춘 사대부 집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관중은 소설적 재미를 위해 캐릭터를 극명하게 대비시킨 것입니다. 삼국지 연애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소설입니다. 제갈량은 지혜의 화신으로 관우는 의리의 상징으로, 장비는 용맹의 대명사로 단순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은 훨씬 복합적이고 입체적이었습니다. 장비는 용맹함과 지략을 모두 갖춘 명장이었고, 서예에도 능통한 교양인이었으며 동시에 부하에게 가혹한 결점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 속 장비 잔익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삼국지를 다시 읽을 때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